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러면 이제 조만간 여기 이제 뭐죠? 맥에서 작업을 하고 이럴 텐데요. 이제 많이 사용하는 클래스 중에 하나가 UI 이미지를 가지고 놀 때 사용하는 클래스가 UI 이미지 클래스거든요. 거기에 잠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디벨로퍼 사이트에 가면 있고요. 여기 클래스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 이니트로 시작하는 메소드들이 너무 많네요. 뭐 15개도 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 이미지를 앱에다가 넣고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이제 이니트 메소드들이 오버로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보니까 뭐 이제 속도가 좀 빠른 방법이고 뭐 그렇지 않은 방법인데 어쨌든 지금 여기 요 이니트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네임드로 되는 애가 여기죠. 네임드로 해서 여기다가 이제 apple.png 파일을 스트링으로 문자로 넣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두 번째 생성자를 가지고 my image라는 인스턴스를 만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CG 이미지 형식으로 해서 또 만드는 방법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한 15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해서 이제 내가 앱 안에서 UI 이미지의 이미지 형식의 인스턴스를 가지고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오버로딩 굉장히 많이 되어 있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거죠. 물음표. 갑자기 지금 우리 봤던 이니트에는 여기 물음표 이런 거 없었잖아요. 갑자기 물음표가 나왔네요. 자, 이게 이제 스위프트 문법 중에 가장 어려운 문법 중에 하나인데 이걸 또 모르면 소스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보면 UI 이미지 해가지고 여기 느낌표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왜 느낌표가 갑자기 나오지? 옵셔널을 풀라는 얘기야? 라고 하는 건데 맞습니다. 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굉장히 정말 중요한 문법인데요. 굉장히 어려워요. 또 스위프트 문법 중에 또 제일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니까 천천히 잘 듣기 바라고요. 한번 이해가 안 되면 여러 번 듣기 바랍니다. 자, 우리 책에 보면 여기 지금 이런 예제가 있어요. 지금 보면 UI 이미지라는 형으로 물론 요거는 생략할 수 있다고 아까 얘기했었습니다. UI 이미지형으로 15개도 넘는 생성자 중에서 지금 얘를 이용하는 건데 이 생성자는 특이하게 이렇게 물음표가 중간에 있어요. 그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failable initializer, 실패 가능한 생성자라고 합니다. 여기 근데 그 실패 가능한 생성자들은 이렇게 느낌표나 이런 게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내가 이제 UI 이미지형으로 my image라는 인스턴스를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실수로 앱 안에 이런 png 파일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애플1이라는 png 파일만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얘를 가져와야지 뭔가 이제 뭐 UI를 만들고 디자인을 하고 이럴 텐데 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런 애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은 이제 값이 없을 수도 있다는 nil이잖아요. nil. 그래서 요 이니셜라이저 다음에 여기 이니트 다음에 이런 게 있으면 failable initializer라고 해서요. 이런 거 없을 수도 있잖아. 이런 애가 내가 앱에 없을 수도 있는데 실수로 그러면 여기서 뭐 더 진행을 하면 안 되지 해가지고 이렇게 failable initializer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이 failable initializer는 그렇게 nil 값도 저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옵셔널로 결과가 나와요. 옵셔널형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풀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풀어서. 이거 풀어서 사용 안 하면 얘가 이렇게 옵셔널형이 돼버려요. 그래서 언젠가는 풀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고요. 자, failable init는 실패 가능한 생성자다. 물음표나 init 다음에 이제 괄호가 물론 오지만 그 사이에 느낌표나 물음표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느낌표는 거의 안 하고요. 물음표로 대부분 해요. 좀 전에 많이 봤었죠. 오류 상황에 nil을 리턴하는 조건문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걸 직접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것까지 지금 만들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초보 때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 그래도 한번 내친 김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어려운 문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 지금 아까는 그렇게 그냥 썼었는데 여기다 이제 failable initializer를 만들어 놨어요. 물음표를 해놓고 자, 그런 다음에 지금
왜 이렇게 한 거냐면, 나이가 0이나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값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nil을 리턴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함수가 nil을 리턴할 수 있으려니까 이렇게 failable initialize를 한 거고요. 만약에 이제 정상적으로 0보다 큰 값이 들어오면 이걸 대입을 이렇게 할 거거든요. 자, 이렇게 어쨌든 init 하면 물음표가 있는 애가 failable initialize가 되겠는데, 자, 이 소스를 이제 그대로 해서 내가 이제 age로 10을 넣고 20.5를 넣고 해서 이렇게 킴을 만들어서 디스플레이를 하고 리도 해서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하는데, 자, 지금 보면 킴 같은 경우에는요. 킴 같은 경우에는 10이 들어가고 요 if문에 안 걸려서 잘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리 같은 경우에는 age가 여기에 걸리니까 nil 값을 리턴할 것 같고 그래요. 자, 그런데 요 예제를 실행하면은 에러가 납니다. 도대체 왜 에러가 날까? 자, 여기 난리가 났어요. 뭐 어쩌고저쩌고 에러가 났는데, 혹시 여기에서 이러면 안 되지라고 생각한 사람은 굉장히 잘하는 사람인데, 대부분은 이제 그런 생각이 안 들 건데, 자, 잠깐 한번 볼까요? 왜냐면 여기 지금 이 이니트 메소드를 호출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이 이니트 메소드로부터 만들어진 이 킴이나 리라는 애들이요, 옵셔널형이 돼요. 여기 옵셔널형이 되는데 바로 가지고 놀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자, 이거를 이제 가지고 노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이쪽은 소스가 똑같아요. 자, 여기 이렇게 가지고 놀면 안 되고, 요 네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가지고 놀아야 됩니다. 다 이제 제대로 나오는데, 자, 첫 번째 방법을 보면요. 똑같이 이제 정상적으로 일단 나이와 몸무게를 넣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부분에 안 걸리고 나이와 몸무게가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만든 이 킴이라는 애는 옵셔널형이어야 돼요. 일반형으로 이렇게 저장하면 에러가 납니다. 일반형으로 저장하면 안 되고요. 여기가 옵셔널형이죠. 왜냐하면 여기 지금 nil도 저장할 수 있으려고 failable initial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옵셔널형으로 선언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 킴이라는 애는 옵셔널로 묶여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옵셔널로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 제일 많이 쓰는 게 옵셔널 바인딩이라고 했잖아요. 얘는 옵셔널로 랩핑되어 있는 애고, if else로 해서 keymon에다 넣으면 이제 keymon은 옵셔널이 풀린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값을 찍어보면 지금 정상적으로 나이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지금 1과 이게 나온 거고요. 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냐면 이 방법을 더 많이 써요. 이건 지금 선언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얘는 이렇게 해서 만들면, 이렇게 해서 만들면 옵셔널 맨형으로 킴이 만들어지는 거죠. 걔를 바로 이렇게 바로 풀어요. 만들면서 바로 풉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혼합이 되어 있는 예제죠. 이렇게 해서 한 줄에다가 쓰는 방법도 많이 쓰고,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초보자들은 당연히 이렇게 하겠죠. 하나 이렇게 해놓고 걔를 다시 if에서 쓰는데, 얘는 그냥 바로 만들면서 뭐 변수 선언해서 넣을 필요 뭐 있어요. 그냥 걔를 바로 킴2로 풀고 있죠.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얘가 지금 옵셔널로 만들어진 애니까 강제로 바로 언랩핑을 해버립니다. 우리 교재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옵셔널형이 아닌 일반형으로 풀어졌으니까, 이미 만들어지면서 옵셔널 일반형으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죠. 여기 이렇게 해서 이제 7.5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풀지는 않고 이렇게 사는 다음에
옵셔널형이니까 킴산 옵셔널형이니까 그거를 느낌표로 해서 풀어서 하는 방법이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얘네들 이런 방법들은 조금 위험한 방법이 되겠죠. 정상적으로 값이 들어갔을 때는 괜찮은데 이제 뭐 마이너스 값이나 이런 게 들어가서 닐 값이 튀어나올 때 그거를 이렇게 강제로 풀면 크래시가 난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정상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닐 값을 반환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여기서 age가 마이너스 1이 들어가니까 요 if 문에 걸려서 닐 값이 튀어나오네요. 닐 값이 웨이트는 정상적으로 들어갔지만 age가 이제 닐 값이 튀어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킴을 이제 여기 지금 해서 여기 킴1이라고 해서 디스플레이를 해보게 되면 여기 출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 지금 여기서 얘가 지금 닐이 들어가 리턴이 된 거잖아요. 이 init 메소드에서. 그래서 닐이니까 이 부분이 거짓이 돼서 이 부분이 실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행이 아예 되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 때문에 또 닐 값이 튀어나오네요. 그러면 이제 킴2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해봐야 결과가 나오지 않고요. 자, 그런데 이제 킴3은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닐 값이 튀어나온 애를 지금 풀어버렸잖아요. 값이 없는데 풀어버렸기 때문에 이럴 때는 크래시가 나서 이상한 에러가 뜬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값이 들어갔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여기 지금 자, 엉뚱한 여기서 컨트롤 KC였나요? 주석 처리하고서 일단 해볼게요. 자, 여기서 지금 아무 내용이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여기 얘가 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거짓이라서 이거 안 된 거고요. 이거 또 마찬가지로 얘가 닐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 부분이 거짓돼서 이 부분이 거짓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실행이 안 된 겁니다. 자, 컨트롤 KU 하면 돼요. 얘 같은 경우에는 닐인데 바로 풀어버렸죠. 여기서 지금 이제 오류가 뜬 거예요. 자, 그래서 오류가 뜨게 되면 이렇게 지금 뭐 SO 파일이 어쩌고저쩌고 뜨면서 뭐 이렇게 뜨면서 실제로 앱이 다운이 되는 것을 우리가 크래시가 났다고 얘기합니다. 크래시가.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앱이 튕겼다 그래서 다시 켜야 돼 그래요, 앱을. 그래서 이렇게 강제로 푸는 이런 방법들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고 항상 옵셔널 이렇게 해서 바인딩을 하거나 이런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우리가 이제 지금은 나이만 했는데 몸무게도 뭐 음수면 안 되겠죠. 나이 5와 몸무게가 음수이면 니를 반환하는 failable initial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기 age가 이렇게 하고 5와 연산자가 어떻게 되죠? 5와 더블 파이프인가요? 앞에 연산자 부분 찾아보세요. 여기다가 5와 그 다음에 weight 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제 return nil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없애버리고 이 두 개를 이렇게 해서 해주면 되겠네요. 그 정도까지는 제가 안 해도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age나 몸무게나 이런 게 정상적으로 들어가거나 안 들어갔을 때 결과가 나오는 거를 한번 확인을 해 보기 바랍니다. 자, 크래시 발생했을 때 이 SO 파일은 이제 shared object 파일이라고 해서요. shared library라고 해서 윈도우즈의 DLL 파일이 되겠어요. 필요할 때 링크해서 사용하는 애죠. A는 참고로 archive library라고 해서 정적 링크 라이브러리입니다. 컴파일 할 때 포함되는 애는 .a고요. 여기 SO 파일, 여기 지금 좀 SO 파일이 쭉 나와서 잠깐 얘기를 하는 거예요. shared library, shared object 파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iOS의 UIKit 컴포넌트 우리 이제 조만간 실습을 할 텐데요. 자, 여기 지금 보면 제가 여기 우리 지금 실습실에 있는 거 원격 접속을 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맥으로 해서 직접 앱을 만들고 이럴 거예요. 아마 전 세계 최초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멋있죠? 여기 지금 맥
인터페이스가 되겠습니다. 실습하는 방법은 나중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 클래스 뭐 이런 거 오늘 배운 거 얘기 나오네. 이게 이제 다음 주에 배울 상속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고, 좀 시간 보입니까? 제가 뭐 일주일 내내 뭐 국리에서 이것저것 좀 더 추가할 거 추가하고 해서 항상 조용한 야밤에 하느라고 제 목소리가 갈라지는 이유가 지금 새벽입니다. 새벽 3시 18분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많이 레이블이나 버튼이나 이런 것들 많이 가지고 놀 건데 주로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UI를 만들 때 사용하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과제가 되겠습니다. UI kit 클래스 하이어러키로 검색을 하거나 이러면 이런 게 나올 겁니다. 이거 보고 하면 되겠어요. 그 중에 이제 뭐 UI 컬러니 아무거나 하면 되겠고, 그 중에 지금 init 메소드의 오버로딩 여러 개가 중첩이 되어 있다. 아까 15개 이상 되어 있다 그랬고요. failable initial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UI 컬러 여기 있네요. UI 컬러에 대해서 지금 설명한다고 하면 UI 이미지도 있고요. UI 컬러 같은 경우에는 쭉 번역해보면 번역 굉장히 잘해줘요. 번역해서 보면 되겠고, 이니트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쭉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쭉 해서 다 세보세요. 10개 이상의 이닛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거고, UI 컬러라는 이 클래스는 색상 데이터 및 불투명도를 저장하는 객체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뭐 여기 지금 그레이스케일 회색조라고 하죠. 그레이스케일과 투명도를 알파 값을 가지고 이제 컬러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 휴, 세츄레이션, 브라이트니스, 뭐죠? 채도, 명도, 뭐 이런 것들인가요? 이런 거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RGB로 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니트 메소드가 많은 이유는 내가 필요한 사람은 이걸 쓰는 사람도 있고, 이걸 쓰는 사람도 있고, 이걸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문제는 이제 여기 중간에 괄호가 이렇게 중괄호, 이렇게 뭐죠? 물음표가 있는 애들이라는 겁니다. 물음표가 있는 애들은, 이게 이제 함수명이에요. 우리 저번 주에 많이 틀렸었는데, 외부 매개 변수 콜론으로 해서 쭉 연결하는 게 함수명이 되겠습니다. 여기 물음표가 있는 애들은 함수명에 안 쓰는 거네요. 그런 것도 알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UI 컬러를 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과제를 하면 돼요. UI 컬러는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인스턴스를 만들 수가 더 많죠. 이렇게 해서 화이트 값 넣어주고 0부터 1 사이의 값을 넣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알파 값 1 투명도 없고 그 다음에 화이트 값을 0.5 정도로 주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정확하게 중간 정도의 밝기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이 컬러라는 것을 바나렛으로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RGB나 알파 값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오버로딩에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더 많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럼 failable initialize는 어떻게 설명하면 되겠어요? 요거 가지고 설명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네임드로 해서 문자를 뭐 아무걸로 해서 뭐 만들었을 경우에는 failable initialize를 쓴 거기 때문에 그냥 쓰면 안 되겠고, 이렇게 풀어서 써야 된다. 풀어 쓰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방법, 이렇게 하는 방법, 마찬가지 여기서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는 방법은 만약에 이제 닐 값이 나오면 크래시 날 수 있기 때문에 안 쓰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조금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어려울 건데요. 제가 나중에 앱 만들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미리 이런 고급 문법인 failable initialize까지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두면 나중에 앱 만들 때 도움이 될 겁니다.